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아마도 고고TV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마 장노년층일 겁니다. 젊은 친구들도 조금씩 보는 거 알고 있고 현직 정치인들도 조금씩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 광풍이 부른 지가 건 1년이 다 돼 갑니다. 1년 한 10개월 된 것 같은데요. 올해 와서 더 그러죠. 근데 저도 일반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필부로서 어제 같은 경우에, 장마감 때 코스피가 9.99%, 10%가 떨어지고, 또, 장마감 후, 장외시장에서는 12%, 13%까지 어제 떨어지는 모습을 봤는데요. 굉장히 놀랐다기보다 고고TV 같은 경우는 아주 급격한 조정이 한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고TV가 투자하는 건 어제 같은 경우 매도를 전혀 안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이 촉발된 게 삼전릭서로 쏠린 포모들이 삼전릭서를 계속 사면서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 그러죠. 주식 전문가들이. 그리고 또 주식 전문가라 하면은 유튜브 하는 사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삼전릭서 또 반도체 이익 증가율이 있으므로 실적에 따라서 주식은 재상승할 수 있다 그래요.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애널리스트나 주식 전문가들을 유튜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고고TV는 시사평론, 이재명을 조지는 방송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함의를 달아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이런 사태를 갖다가 불러온 게 이재명 정권과 금감원과 경제기획원과 김용곤과 이재명 정권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주식이 오르면은 주식이라는 것은 만인대 만인의 행복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다 딸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예요. 큰 손만, 큰 자산가만 주식을 따고 결국은 개미들이 무부덤이 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거를 이재명이라는 놈이 주식은 투자요, 부동산은 투기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 정부가 보증하는 거야. 대통령 이재명이가 보증하는 거야. 주식을 투자하자. 그 바람이 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개인적인 파탄이 온다는 거예요. 어제 1차적인 시그널을 보낸 것이 어제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주식시장이 멈췄죠. 한 30분 멈췄을 거예요. 그 다음에 ETF가 지금 광란의 춤을 추고 있는데 일반적인 ETF 가지고 정보의 수도 그렇고 주식 전문가들, 아이비들이나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초보자들이나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ETF를 사가지고 돈을 벌으라 그러는데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ETF 투자하면은 계속 돈을 법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그죠? 그런 걸 관가하고 초보 투자자들이나 또는 노인 투자자들이 거기를 질러서 어제 같은 경우 아마 가지고 있는 자산의 반 이상이 뺏겼을 겁니다. 그거 당분간 복구 안 됩니다. 요번에 조정은 조금 오래 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혹시나 고고TV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고고TV가 위로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삼전릭서하고 AI 주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좀 견디시면 될 거예요. 근데 나머지 주식은 어제 보셨죠? 삼전릭서 떨어지는 건 이해를 해. 하이닉스 같은 거 8,800%, 900% 오르고 삼전릭서 가지고 500%, 600% 올랐으니까 그거는 이 급격한 조정에 들어간 이해하는데 다른 주식이 덩달아 더 폭락한다는 거죠. 이런 시장을 만든 게 이재명의 주식 정책이고 주식은 투자라는 사기입니다.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환율이 지금 현재 1539원 8원, 1540원입니다.
어? 이게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이재명 말대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니까 환율이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그럼 사기꾼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이가 국내 원화를 막 찍어내서 원화를 막 풀어서 그래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 이면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원래 이재명이라는 놈이 6월 말까지 미국에 10년 동안 200억 불씩 관세 협정에서 들미 잡힌 거 주기로 했잖아요. 나가야 돼요. 200억 불. 200억 불 나가는 순간에 환율은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할 겁니다. 그거를 이 새끼가 겁나서 못하고 아직까지 통화수합, 통화수합 꿈에서 그릴 겁니다. 그건 안 돼요. 응? 자, 이거 녹화하는 시간이 오후 1시 30분인데 지금 현재 보면 아침에는 주식이 좀 오르더라고요. 삼성전자가 한 10% 오르고 SK하이닉스가 한 5, 6%인가 6, 7% 오르디다. 응? 어제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간 내 장내 시간에 12%씩 떨어지고 장외까지 가니까 막 13%, 14% 떨어집디다. 응?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삼성전자가 한 6% 오르고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2%입니다. SK하이닉스가 너무 올랐다는 거죠. 저는 전통적인 투자자니까 노땅이니까 젊은 애들에 비하면은 저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더 칩니다. 왜냐하면은 SK하이닉스는 D램뿐이 없어요. 삼성전자는 종합가전회사인데 일반 가전제품이나 TV, 냉장고 또 스마트폰으로 큰 이익을 못 봐도 스마트폰도 한 몇 조씩 이익은 나긴 나요. 근데 D램도 있고 또 그 비메모리도 있어요. 파운드리도. 그게 이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삼성전자 기술력이 SK에 절대 뒤지지 않죠. SK는 지금 HBM 하나 가지고 저렇게 노다지가 나고 앞으로 발전한다고 그러는데 삼성전자가 HBM 4E를 개발하면서 SK를 앞서가기 시작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를 봐도 SK하이닉스가 복구가 안 돼요. 아침에 5, 6% 올라가다가 지금 마이너스 2% 정도 되는데 이런 전제를 깔고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뭐가 교란이 왔느냐. 첫째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또 너무 급하게 올랐다는 건데 거기서 이재명이 하고 김용범이 하고 이찬전이라는 금감원장과 또라이 새끼가 외환위기가 오니까 한국이 그거를 작년 연말 올 초까지 서학개미 탓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서학개미들이 달러 가지고 미국 투자해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서학개미를 한국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2배 ETF, 레버리지 ETF를 발행했죠. 그런 거 개인들은 말입니다. 파생상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ETF 같은 경우도 사기라고 봐요. 일반 ETF. 근데 2배 ETF를 발행했죠. 그게 지금 교란이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일반 ETF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방송 해봐야 보질 않아. 고고TV에 보시는 70대 분들은 거의 주식 투자 안 할 거예요. 그런데 ETF가 뭔지도 모르실 거고 환이 뭔지도 모르실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종지수가 올라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 올라가고 AI 주들이 막 올라가는 게 ETF 교란이에요. ETF 따라서 막 사는 거야. 그죠? 근데 2배 ETF 레버리지를 발행했다는 거죠. 그게 외환위기가 오고 달러가 급등하니까 그걸 발행했다는 거야. 이찬진이라는 놈이. 그런데 그 2배 ETF 들어가서 요번에 다 죽었을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 보통 한 23에서 25% 빠졌어요.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배 ETF들이 그럼 50% 빠졌다고 하면 돼요. 근데 오늘까지 SK하이닉스는 복구가 안 돼. 아직도 마이너스야. 그거 하루만 더 빠지면 그냥 다 깡통됩니다.
그런 위험한 상품을 만들어서 선전하고 국내 주식이 계속 올라갈 것이니까 2배 ETF 가지고 레버리지 가지고 너희 돈 벌어라 그런 거예요.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이라는 놈이. 그걸 단적인 예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재명이라는 놈이 무슨 ETF를 해가지고 두세 달 전에 자기는 400% 수익 났다고 그런 선전하는 놈입니다. 어떻게 그런 놈이 대통령이 됩니까? 아니 어느 나라 대통령이 나 주식 투자해서 4배 벌었어 하는 놈이 있습니까? 큰 돈은 아니게 5천만 원 투자했다 그러죠. 4배 투자했으니까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4배 수익이 났어. 3배인가 4배 수익이 났다 그러죠. 그럼 4배 수익이 났으면은 5천만 원 투자했는데 1년 만에 1년도 안 됐죠. 2억을 벌었어. 1억 5천 원.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눈이 뒤집힐 거 아닙니까?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노인네들이 막 비투 신용 쓰고 레버리지 써가지고 눈이 뒤집어진 거 아닐 겁니까?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거야.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만인이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극소수만 그 과실을 닦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주식이 막 올라가고 미친 듯이 놀뛰게 하고 말이야. 올해 같은 경우 말이야. 4천에서 막 9천을 넘고 이러니까 2배 이상 막 120% 뛰고 이러니까 전부 다 돈 버는 줄 알고 주식을 갖고 있지 않고 삼전 닉스를 갖고 있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더 거지가 돼. 안 그래도 거지인데. 근데 그 거지 같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이 말입니다. 젊은 애들 돈 없잖아요. 2030 웬만해가지고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 전문직 변호사 이런 애들 제외하고는 그런 애들이 그 통계로 다 나왔어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거 60~70%가 1,000만 원 이하 투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어제 다 당하고 앞으로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 주식을 이해 못 합니다. 고고TV 같은 경우는 IMF 때 100억을 잃어봤어요. 100억을. 벌써 30년 전 아닙니까? 그때 100억이면 지금 1,000억은 되겠죠. 주식은 몇 번 망해야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주식은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고. 이재명이라는 놈도 처음에는 손해 많이 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새끼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 될 때까지도 주식을 하면서 연구해가지고 돈 좀 벌었다는 거 지가 한 말이 나는 개미 중에 큰 손개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몇 억 가지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물론 지금 뭐 미래에셋 정권이 10억 이상 주식 투자하는 애들이 10,000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10억 이상 주식 투자하는 애들이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그 주식 정권에서 한 10개 이상 되죠. 10개? 그런 애들이 10개 하면은 한 15만 명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돈을 다 못 따요. 그들은 PB들이 관리하면서 돈을 다 못 따요. 그러니 개미들이 한 번은 딸지 모르지만 2번, 3번, 4번, 5번 결국은 돈을 다 잃는 구조인데 그 과정에서 ETF를 발행했다는 거예요. ETF 어느 나라도 있으니까 좋다 이거야 고까지는. 근데 2배 ETF를 발행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 그저께부터 내가 한번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찬진이라는 놈이 얘가 돈이 한 400억이 있는 재산가야. 이놈이 이재명 지키려고 말이야. 환율 막으려고 말이야. 2배 ETF를 지가 발행했대. 지가 토로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 말이야 덜어놓아서 막을 걸. 이게 말이야. 결국엔 정권상가 말이야 10조의 맞지? 10조지. 2배 ETF. 얘네들 2배 ETF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급등하면 팔고 급락하면 팔고 이래야 되죠. 그래 하루에도 몇 번씩 ETF 가지고 단타를 쳐요. 큰 돈 가진 애들이 아닙니다. 근데 정권에서 애들이 10조의 수수료 2배 ETF를 해버리지 10조의 이익을 수수료를 받는다면은 얘네들이 얼마나 사고 팔고 하겠습니까? 개미들이. 자산가들이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돈 한 1, 2억만 있어도 이런 2배 ETF 안 해요. 한 번에까지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2배 ETF가 이렇게,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서 서학개미를 꼬시기 위해서 했는데 서학개미들이 들어와서 이런 거 한 게 아니고 국내에 돈 없고 젊은 늙은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정권사가 10조인가 10조라 그러지 10조 이익을 수수료를 가져갔다는 거를 탓하기 전에 이런 거를 갖다가 내놓고
돈 없는 자들이 빨려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이 새끼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돼요. 이재명도 사퇴를 해야 돼요. 수수료를 10조를 가지고 챙겨갔으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ETF를 하루에도 2배 ETF를, 레버리지 ETF를 얼마나 하루에도 사고 팔고 하고, 이 돈이 얼마나 녹았느냐, 몇백 조는 녹았을 거예요. 수수료가 10조가 정권사에 되면은, 이게 국민을 공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젊고 늙은 사람, 돈 없는 사람들을. 이 새끼가 이제 와가지고 말이야, 지가 말이지, 주가 오를 지금 2배 ETF 사라, 일반 ETF 사라, 삼전 닉스하고 AI, 라이징, 어쩌고저쩌고 반도체 ETF 사라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 새끼가 이찬진이라는 놈이 이재명에 충성하려고 그러다가 2배 ETF 내가 못 막아서, 정권상을 배불렸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넋두리를 합니다. 그 무덤으로 들어간 개미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개미들이 수십조를 잃었다는 거 아닙니까? 재산을 탕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돈이 없는 젊은 애들이 2배 ETF를 하려면 하루 종일 핸드폰이나 PC로 주식창 봐야 되겠죠? 분당 그래프 보면서 그거를 이 새끼가 반성을 하고 그만두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다 정권사 탓으로 돌립니다. 지가 정권사에다가 허락해 준 거를. 그죠? 이걸 언론들이 제대로 비판도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가. 이재명이라는 놈이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주식이 반도체 위주로 오르고 초자산 양극화가, 자산 양극화가 일어났다. 반도체 삼전 닉스 안 산 사람은 막 내 뼈가 아프다. 젊은 층에 절면초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이런 거지 새끼 사기꾼이 주식을 투기판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10% 떨어지니까 일본은 3%뿐이 안 떨어지고 대만은 2%뿐이 안 떨어졌어요. 미국도 나스닥이 2%뿐이 안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10%가 떨어졌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삼전닉스가 그냥 10% 이상 박살나니까 12%, 13% 떨어졌어요. 마이크론도 12, 13% 떨어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 그래도 미국 가치는 안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애널리스트들이나 정부에서 선진하기를 마이크론이 말이야 PER, 퍼가 말이야 주당 순가치가 말이야 몇 배야? 60배인가? 30배인가? 그러는데 한국에 말이야 삼성전자는 말이야 6, 700분이 안 되고 SK 하이닉스는 말이야 마이크론이 13배예요. PER이 13배. 근데 하이닉스도 말이야 8, 9%뿐이 안 돼. 그러니까 마이크론을 넘어가야 정상이야. 왜? 마이크론보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이익이 더 많으므로. 그런데 마이크론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미국이랑 강력한 시장이 있고 미국이랑 강력한 신기술의 뒷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거기다가 주식하고 부동산을 같이 투자하는 나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걔네들 어렸을 때부터 금융교육을 받죠.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교육이라고는 없어. 스스로 그냥 주식시장에서 그냥 리딩방에서도 배우고 그냥 찌라시 보고 배우고 유튜브 갖고 배우는 것뿐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아무리 따라가도 미국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때까지 이재명이 주식은 투자요, 우리도 선진국형이 돼야 된다, 자본관리가 자산관리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떨어지는 거 보면은 MS 지수가 MSCI가 불발된 거 그거는 안 돼요. 안 돼. 내가 봐도 달러를 갖다가 우리가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MSCI 지수 편입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삼전닉스가 너무 올랐고 2배 ETF가 교란을 했다 그래도 세 가지 이유가 또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지금 국민연금이 14.8%에서 20.8%까지 국내 투자를 갖다가 한 달 전에 더 늘린다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31, 2%를 갖고 있어요. 걔네가 언젠가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나오는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고 주식을 리밸런싱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 며칠 전부터 국민연금이 몇천억씩 팔기 시작했어요.
그거 파는 게 바로 삼전 닉슨 이익 많이 본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국민들이, 일반 개미들이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리밸런싱이 언제가 와요? 리밸런싱이 팔아야 된다는 거야. 주식을 조정해야 된다는 거야. 채권으로 가든가 다른 나라로 가든가. 근데 오늘까지도 보면은 김성주란 새끼가, 얘는 뭐야? 국민연금 이사장이죠. 이놈이 또 거짓말을 해. 아, 국내 주식이 내년부터 안 줄여요. 국민연금, 국내 주식을 계속 가지고 갈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해댑니다. 어제 같은 경우 너무 충격이 왔으니까 이재명 지지율에 결정타를 미칠 겁니다. 앞으로도 젊은 애들이 반감해서. 그 다음에 또 어제 같은 경우 말이죠. 어떤 소식이 나왔어요. 오전에 이렇게 안 떨어졌어요. 어제도. 저는 항상 주식창을 열어놓으니까. 그런데 아니 이 새끼들이 제야 시민단체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와가지고 국회에서 말이야 여권 민주당 주체로 아이씨 주식을 보유하고, 삼성리스 보유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말이야 미실현 이익까지도 과세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반자본주의죠. 아니 주식을 우리가 세금을 다 내잖아요. 거래소 내, 농업특별서도 내, 수수료도 다 내. 근데 미실현 이익이라도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거기다 세금을 때려야 된대요. 지금 얘네들이 이용하는 보이스도 마찬가지죠. 보이스도 미실현 이익이에요. 아니 그 집이 떨어지면 이 새끼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이 새끼들이 그럼 나라에서 말이야 보상해 줄 거예요? 주가가 올랐으니 미실현 이익에도 세금을 때려야 된다. 그것 때문에 아마 이게 떨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삼전 닉슨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개미들은 몇 주 못 사고 자산가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들이 패대기 친 거야. 그게 두 번째 원인이고, 또 세 번째는 이거 며칠 전부터 나오던 거, 삼전 닉슨을 호남으로 이전한다. 그걸마다 오늘 김용범이랑 그 쌍놈의 새끼가, 오늘 용인 클러스터는 그대로 주고 제2 클러스터를 호남으로 이전할 거야. 그런데 발표하는 거 보면은 삼전닉슨 500조가 호남으로 투자하는데, 야 이 상놈의 새끼야, 500조면 이때까지 삼전닉스가 용인 클러스터에 투자하고 앞으로도 또 300 몇 조를 갖다 삼전닉스가 10년 동안 투자한다는, 그거 다 그쪽으로 뺀다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첫째는 국민연금 리밸런싱, 둘째는 주식이 올랐으므로 뭐라 그래? 미실현 이익까지 과세한다는 거. 셋째는 삼전닉스를 호남으로 옮긴다는 거. 이것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어요. 어제 주식이 떨어지는 게 70%는 이 세 가지 이유일 거예요. 이재명 쫓아내야 돼요. 국민들 지금 돈 다 빨아먹고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요번에 주식 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